육치로 NK 세차 및 햄버거 발이 우연히 만난 구독자님들 육치로 NK에 대한 반응, 며칠간 3기통 타본 소감, 단기통, 3기통 각자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은 CF모토의 3기통 오토바이인 675 NK를 타고 파리를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세차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밤에 얘를 타고 창원과 진해 쪽에 밤파리를 다녀왔더니 시골 밤파리를 달린 바이크답게 아주 벌레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헬멧이나 자켓도 벌레 투성이가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정도면은 완전히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밤에 시골 도로를 달리면 과장 안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벌레들이 막 달라붙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BMW의 GS를 타고 밤파리를 한참 동안 달리셨는데 이 헤드라이트가 잘 안 보이게 될 정도로 벌레가 많이 달라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시 사진을 우연히 아직 갖고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벌레가 많이 붙어있는 사진이니까 시청에 유의하시고요. 지금 나갑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헤드라이트랑 윈드 스크린, 가방과 너클 가드까지 벌레가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붙어있죠. 시골에서 밤에 별 생각 없이 파리를 나갔다가 운때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뛰어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짜 끔찍하기 짝이 없죠. 저렇게 되면은 이걸 어디서부터 도대체 씻어야 하는지 감이 안 올 정도인데 오토바이가 저렇게 될 정도면 착용하고 있던 자켓이나 헬멧도 당연히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밤파리를 나갈 때마다 세차하고 빨래 돌리고 씻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렌즈에도 수시로 벌레가 달라붙어서 촬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시골에서 밤에 라이딩하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헬멧에 있는 숨구멍을 다 열고 타다가 밤에 복귀해서 헬멧을 봤는데 에어벤트 구멍마다 벌레가 꽉꽉 한가득씩 벌레가 들어차 있고 숨구멍과 틈 바깥으로 벌레 날개와 다리가 한가득씩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그냥 바로 한숨이 팍 나오면서 올라갔던 기분이 바로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싶어도 밤에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안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밤에 벌레가 많이 없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종종 부럽기도 합니다. 세차 타올로 물기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675 NK를 타고 출발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CF모토에 675 NK를 구입하고 한 4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4일 동안 약 527km 정도를 라이딩을 즐겼고 시간으로는 7시간 26분 정도를 오토바이 위에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신기했었던 3기통 오토바이 엔진음도 이제 슬슬 적응이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단기통은 단기통대로 장단점이 있고 3기통은 3기통 오토바이대로 또 따로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통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탔었던 125cc 스쿠터인 디오는 가볍고 시내에서 타기 너무 편하고 연비도 좋고 유지비도 저렴하고 벌레를 잘 막아주는 윈드 스크린이 달려 있었죠. 하지만 외관이 스쿠터이다 보니까 인사받기도 힘들고 누가 흥미를 가져다 주지도 않고 소위 이 하차감이 너무 떨어지고 속도도 느리고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속도가 확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마을 편의점에 들러서 라이딩하면서 마실 음료수를 좀 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는 단기통 452cc 바이크인데 짐도 많이 실리고 비포장 도로나 임도도 거침없이 탈 수가 있고 옷이나 드론, 음료수 등 짐도 많이 실려서 정말 편하고 다 좋은데 배기량이 452cc 정도 되는 싱글 단기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기통이나 4기통 오토바이에 비해서 진동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시속 165도 넘게 속도가 나오긴 하지만 장시간 452cc 단기통 바이크로 그렇게 시속 150, 160 속도로 달리는 것은 장시간 달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반면 CF모토 675 NK 3기통 바이크는 굉장히 날렵하고 가볍고 3기통이라 엔진 진동도 부드럽고 속도도 고속까지 아주 잘 나와서 정말 좋은데 아무래도 연비가 안 좋죠. 그리고 고급유를 써서 일반유를 쓰는 오토바이 대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단기통 대비에는 3기통이니까 실린더가 3개죠. 점화 플러그든 오랭이든 뭐든 돈이 몇 배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엔진 오일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열도 많이 나고 우비나 모자, 드론, 보조 배터리, 실내와 음료수 같은 것들을 이 침대를 넣을 장소가 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네이키드 바이크의 사이드박스나 삼박스를 타는 건 너무 싫은 일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탈 때는 675 NK를 타고 멀리 가거나 짐만이 실을 때는 히말라야 40을 타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차는 모닝이든 아반떼든 뭐든 다 비 막아주고 에어컨 나오고 어느 정도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여러 명 실을 수 있어서 범용성이 좀 더 좋은데, 오토바이는 기통수, 배기량, 장르에 따라서 그 목적과 이용 가능한 범위가 명확하게 갈려 있어서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한 걸 바라기가 약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로 전부 다 하겠다 해서 타는 게 보통 1250GS나 골드윙, NT1100, V스트롬 800D 같은 약간 멀티퍼포즈 장르들인데, 이런 장르들을 타면은 서스펜션도 좋고 3박스 달려서 짐도 많이 실리고 바람도 잘 막아주고 정말 다 좋은데, 아무래도 바이크들이 대체로 다 크고 좀 무겁죠. 달리기 시작하면 가벼워진다 라는 부분은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네이키드 바이크 마냥 가벼워지거나 알차들처럼 날렵해지긴 한계가 있고 재미 면에서도 명확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토바이는 장르에 따라서 여러 대를 타게 되는 것 같고, 배기량이 높고 다기통에 잘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시내에서는 PCX나 슈퍼커브 타고 교외에 나가서는 고출력 바이크를 타고 산에서는 어드벤처 바이크를 타듯이 장소와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재미있게 즐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야부사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지는 않잖아요. 유지 비용이 더 무섭고 열도 많이 나고 PCX보다 시내 배달에서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인데, 물론 내내 부사가 있긴 합니다. 하야부사로 내내 치킨을 배달하시던 분이 계시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특수 케이스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장르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사서 재밌게 즐기면 되는 것 같다. 단기통이든 사기통이든 내가 원하는 걸 사서 즐기면 되는 일이지, 딱히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나쁘고 안 좋고 그런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요즘은 많이 드네요. CF모토의 675NK도 제가 구입을 해온 이래로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강하게 다스리면서 타고 있는데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일단 현재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좀 보유 기간이 상당히 짧고, 저 외에도 오랫동안 타신 분들도 해외 커뮤니티에 오래 보유하신 분들의 글들을 찾아봐도 내구성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댓글로 내구성 테스트 좀 해달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고민되는데 참고하게 해달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마 못해도 한 1년은 넘게 이 오토바이 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타고 다니는 거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사기통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로 배기 규제 때문에 사기통이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하면서 온갖 난리를 다 떨더니, 요즘 큐제 모터의 421RR, 닌자의 4RR, 제가 타는 675 NK675 SRR, 혼다 V3R도 나온다고 하고, GX 모토도 500RR, 코브도 450RR 나온다고 하고요. 혼다의 또 CB1000F니 무슨 CB400이니 나온다고 하는 등 정말 멸종한 줄로만 알았던 사기통, 쿼터급 사기통부터 리터급 사기통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기통 엔진들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합천 모토라드에서 시켰고요. 알림벨 받아서 아이고 커피 좀 마시고 할까 하는데 이 손에 힘이 떨어져 버려서 떨어뜨렸네요. 우연히 오늘 합천 모토라드에 놀러 오신 커뮤니티의 브론즈윙 님도 만나 뵈었고요. 지금 시점이 675NK를 한 2시간 정도 타고 점심쯤에 들어왔을 때인데 손에 힘도 떨어지고 목도 엄청나게 마르더라고요. 확실히 이것도 히말라얀에 비해서 살짝 앞으로 굽혀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히말라얀보다 장시간 타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 알차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타고 다니시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장님이라고 S1000RR를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S1000RR를 타고 폭포도 가고 계곡도 가고 임도도 가고 장거리도 맨날 타시던데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알차는 자세가 빡세서 장거리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열도 엄청 많이 올라온다, 땀 범벅이 된다 하실 때는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 직접 계속 알차도 시승을 해보니까 저는 이거 진짜 못할 것 같다, 이거 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S1000RR이나 10R, R1, R6 등 이 본격적인 포지션에 알차는 갖다 줘도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칼레 도로롱 스티커를 여러분 가져가시라고 채우고 있고요. 제 한께서는 CBR 650R이나 닌자 650, 675NK 정도이다. 675SRR도 이 타보니까 저한테는 이 핸들 자세가 굉장히 깊숙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다가 브론즈윙님께서 675NK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착석시켜 드렸고요. 키가 굉장히 크셔서 675NK가 순간 MXX125 마냥 굉장히 작아져 보이더라고요. 자, 시범 삼아서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요. 약간 비행 감성인데? 네, 맞아요. 약간 비행 약간 예, 맞아요. 크게 받으네. 네, 선비 정말 졸라. 네, 맞아요. 이기동만 하다가. 그 다음으로는 제가 혼다이 NT1100을 한번 앉아봤는데요. 이 엔진은 레벨 1100이나 아프리카 트윈과 독일한 엔진을 사용하고요. 계기판이 LCD와 디지털 계기판이 2단 형태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계기판은 터치도 되더라고요. 이야, 역시 혼다. 그리고 NT1100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존재합니다. 킬 스위치 왼쪽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져서 요거를 당겨서 풀어야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존재하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풀리고. 올 때는 이렇게 당기고. 아, 살짝만. 예. 아니, 똑같네요. 예. 이렇게 재밌게 오토바이를 비교하고 놀고 있는데 우연히 만나 뵙게 된 구독자님들께서도 나오셔서 다 같이 돌아가며 675NK를 구경을 하고 앉아 보셨습니다. 할리, 보스닌자, S1000RR 등 고배기량 바이크 타시는 구독자님들이셨는데 다들 한번 앉아 보시고 굉장히 가볍고 발차지성이 좋고 서스펜션도 위로 부드럽고 배기음이나 마감이 옛날 중국제 오토바이랑 다르게 많이 좋아졌다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이키드가 진짜 편합니다. 예. 가볍다. 그리고 서스가 의외로 또 괜찮아요. 허리도 좋고. 예. 그리고 여기 댐퍼가 있어가지고 핸들도 거의 안 털리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돈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이것도 순정? 다 순정입니다. 와. 지금 뭐 스티커나 가방 빼곤 다 순정입니다. 다다다다다 하면 엄청 무섭잖아요. 예. 이런 거랑 다.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675NK에 앉혀드리고 배기음도 들어보게 해드렸었는데 대체로 다들 정말 놀라워하시고 또 만족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 밥발이라는 카페에서 CF모터 시승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년 전인가? CF모터 거의 처음 시승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좀 재미있었고요. 확실히 이게 중국제든 인도제든 처음에는 좀 욕먹고 사람들이 회피할지 몰라도 결국 제품이 좋고 싸고 성능이 좋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네요. 저도 구독자님들께서 타고 오신 오토바이들을 한 번씩 앉아봤고요. 와, 역시 리터급은 정말 무겁고 높습니다. 후덜덜하네요. 야, 너무 무서워서 당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라이더 카페에 오면 이런게 재미죠. 오늘도 덕분에 정말 다양한 오토바이에 앉아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브론즈윙님을 포함해서 오늘 저와 함께 놀아주신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